안녕하세요, 온마음입니다. 오늘은 한 번쯤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똑같이 실패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이면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? 타고난 성격일까요? 의지력의 차이일까요? 아니면 그 사람이 원래 덜 아픈 걸까요? 오늘은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.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. 그 사람도 똑같이 아파요.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의심하기도 합니다. 다만 그 아픔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. 어려운 상황을 겪은 뒤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심리적 힘을 말해요. 중요한 건 이것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.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실패를 해석하는 차이에 있어요. 같은 실패를 겪어도 한쪽은 이번 일이 잘 안 됐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은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. 사건은 같은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하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. 전자는 일이 실패한 것이고 후자는 내가 실패한 것이 됩니다. 이 한 끗 차이가 무너짐과 회복의 갈림길을 만들어요.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연결시키게 되는 걸까요? 첫 번째는 결과 중심의 평가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과정보다 결과로 판단받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. 시험 점수, 등수, 합격과 불합격,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결과가 곧 나의 능력이고 능력이 곧 나의 가치라는 등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. 그래서 실패라는 결과가 나오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넘어 나라는 사람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실패를 부끄러운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. 실패하면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기분이 들어요. 이 수치심이 실패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패가 아프다기보다 실패한 내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. 세 번째는 한 번의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확대하는 사고 패턴 때문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부릅니다. 한 번 잘 안 되면 난 항상 이래, 뭐래도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. 한 번의 경험이 인생 전체의 결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하지만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실패일 뿐 인생 전체의 판결문이 아닙니다.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한 친구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. 합격만 바라보고 1년을 보냈는데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대요.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친구를 진짜 힘들게 한 건 불합격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온 생각들이었어요. 1년이 통째로 낭비된 건 아닌가? 다들 붙었는데 나만 못한 건 뭐지?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. 실패가 아니라 실패 이후 자기를 향한 말들이 그 친구를 주저앉게 만든 겁니다. 전환점이 된 건 같은 시험에 2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붙은 선배를 만나면서였어요.
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대요. 나도 2번 떨어졌을 때 나라는 사람이 틀린 줄 알았어. 근데 돌이켜보면 시험이 안 된 거지 내가 안 된 게 아니더라고. 그 말이 그 친구의 머릿속에 있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처음으로 흔들어줬다고 합니다.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.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접어야 했던 분이에요. 주변에서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시작한 일이라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었대요. 그것 봐라는 시선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했다고 합니다.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책에서 읽은 문장이 마음에 남았대요. 실패는 넘어진 것이지 멈춘 것이 아니다.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생각해 봤다고 해요. 자기는 넘어진 걸 멈춘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닌지, 그 뒤로 아주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고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기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실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습관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실패와 나를 분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일이 실패한 것이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.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와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에요. 실패 앞에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이 사실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, 이것만으로도 무너짐의 깊이가 달라집니다. 두 번째, 감정에 시간을 주세요. 실패하면 당연히 아픕니다. 그 아픔을 억지로 빨리 털어내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. 다만 그 감정 안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과 충분히 느끼고 나서 한 발짝 내딛는 것은 다릅니다. 아파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되 그 아픔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는 마세요. 세 번째, 과거의 회복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. 지금은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이에요. 학교에서, 직장에서, 관계에서. 그때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걸었잖아요. 과거의 나는 해냈습니다. 지금의 나도 할 수 있어요. 네 번째, 다시 시작의 크기를 줄여보세요. 무너진 뒤에 곧바로 큰 도약을 하려 하면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.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. 오늘 하루 밖에 나가보는 것, 한 줄이라도 적어보는 것, 그 작은 움직임이 회복의 시작이에요. 멈춰있던 몸이 다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. 여러분,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. 그리고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. 그 사람도 똑같이 아프고 흔들리고 두렵습니다. 다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,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. 나는 지금 넘어진 것을 멈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? 만약 그렇다면 내일 아주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.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시 시작이에요. 넘어졌다는 건 걸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. 가만히 서 있었다면 넘어질 일도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니 넘어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.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실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그치며 버텨오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다시 일어설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여러분 응원합니다.